이제 상세 조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조회 좀 만들게요. 나머지는 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레스트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쪽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인플로이 컨트롤, 이번에는 파람 보내는 거 좀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처리할게요. 이번에는 직원 아이디로 조회하기, 아이디로 조회하기. 사실은 JPA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자, 이번에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니까 리스판스 엔티티 객체로 하시면 되겠죠. 리스판스 엔티티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넘기는 값은 인플로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et employee i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소를 통해서 받을 거니까 골뱅이 하신 다음에 여기도 get mapping으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매핑 중에서 저희가 employee라고 부르는데, employees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i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 밸리업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패스 밸리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값은 롱입니다. 그래서 롱으로 해주시고 id 이렇게 해주시면 저 id 값이 패스 밸리업을 값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회를 한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 만든 거 저희가 익셉션 만들어 놓은 걸로 없으면 던지면 되니까, 물론 영특성이나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자, 인플로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플로이 서비스, 인플로이 레파지토리 실행시키시고 find by id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누가? 하이버네이트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id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여기에서 get으로 하시면 값을 갖고 오는데요. 점 하신 다음에 여기 or else 그 다음에 throw 이렇게 하시면은 값이 있으면 값을 반환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이게 아니죠. 화살표 하나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보낼 거니까 메시지만 보내면 되니까 new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resource not found exception, 자,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id concatenation 회원은 존재하지 않아, 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 찍어주는 애 하나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돼서 값이 있으면 값을 그냥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 저희는 리스판스 엔티티 객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리스판스 엔티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객체면 OK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바디에 제이슨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값이 전달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이해드릴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or else throw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get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요, get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else throw겠죠. 그래서 요 i는 뭐냐면요, 요 i는 찾는 값이 없다면 예외를 발생시켜준다.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if을 써갖고 막 트라이 캐치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작업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값만, 성공했는데 값을 이거는 get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get은 검색된 JPA로 검색된 값은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처리해주죠. 값을 추출해줍니다. 자, 요 얘기고요. 자, 간단히 보시면 얘를 이거 잠깐 주석질하고 제 것만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코드 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값을 갖고 와요. 얘가. 되셨죠? 왜냐면은 얘 자체가 값이 보시면 얘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 쓰고 하게 되시면 이렇게 옵셔널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옵셔널은 모든 타입을 담을 수 있는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셔널 값으로 갖고 오는데, 그 옵셔널에서 원래 형태로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오는 get이라고 하는 데 사용하시면 옵셔널 타입을 그대로 바꿔주고요. 아니다, 나는 예외 처리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값이 없을 때 if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외를 발생시켜서 처리하겠다.
당연히 REST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REST에서 그 JSON 형태로 만들어줘서 보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저번에 뭐 필기를 해드렸었죠. 얘는 반환 타입이 리스판스 엔티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new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new entity 이렇게 하셔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얘는 만약에 지금 거라면 여기다 DTO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환되는 DTO를 여기다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뭐 헤더즈라고 해서 헤더 값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해주시고 점 그 다음에 value 오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0 이렇게 하셔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얘는 new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죠. 얘보다는 빌더를 사용하는 게 더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빌더 패턴을 배웠으니까 빌더를 사용한 방법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OK라고 하는 애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공을 했다면 요 값을 보내주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예외 코드를 발생시켜서 던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리스판스 엔티도 HTTP 응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아닌 일반 객체로 사용됩니다. 얘는 좀 약간 달라요.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포스트맨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포스트맨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서 애드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사원 아이디 조회입니다. 사원 아이디 조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갖고 오셔서 갯방식이고요. 갯방식이고 여기다가 슬러시 하신 다음에 send 1 쓰신 다음에 보내시면 홍길동 나오고요. 2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없는 애 0번 이렇게 보내시면 아까쯤에 보셨던 예외 메시지 여기 보시죠. 045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가 사용자 예외 처리 만들어 온 애가 뜨게 되겠죠. 자, 테스트가 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요청하는 방식, 이제 파람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VS에 들어가셔서 계속 규칙이 똑같아가지고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작업하기가 되게 좋죠. 자, 오른쪽 버튼 유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view employee component.jsx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RCSC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펑션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상세 보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이벤트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여기다 리스트에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펑션에 들어가셔서 리스트 펑션에 세 가지 방식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방식은 링크라고 하는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화면을 전환시키는 링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 앵커 태그는 말씀드린 건 전체가 리로드 됩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깜빡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버튼으로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든 이벤트나 값을 전달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내려가셔서 여기 th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 누르면 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first name 하시고 여기다가는 a 태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링크 태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좀 사용합시다. 자, 첫 페이지로 좀 이동해 주시고 작업할게요. 왜냐면 화면에 변경되는 걸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인플로이 태그랑 그 다음에 링크로 되어 있는 애를 두 개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저희가 이제 요거 하나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복사하시고 자, 여기다가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앵커 태그로 좀 작업을 할 건데, 앵커 태그는 필기해 드린 것처럼 앵커 태그는 전체 화면이 리플래시 됩니다. 말 그대로 주소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링크입니다. 링크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링크 대문자예요. 자, 링크에 리액트 라우터 돔에 있는 아이고요. 얘는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바꾸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보다 링크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href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청 주소잖아요. 그래서 값이 입력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아니라 값을 입력이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는 애는 저희가 슬러시 view employee라고 만들 생각입니다. employee라고 만들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전송해야 되니까 얘는 슬러시 하시고 안에 있는 값이니까 employee.id 그래서 state에 있는 그 값을 이렇게 저 여러분들 알고 있는 get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냥 링크는 to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t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안쪽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튼으로도 만들어서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다가 btn 하시고, 요번에는 저희가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onClick을 사용해서 위에 있는 펑션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인라인에서는 직접 호출을 하시면 안 돼요. 리액트에서는. 왜냐면 얘가 렌더링 될 때 호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호출이 방법이 아닌 뭐 화살표 함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보셨던 펑션을 만들고 동작시키는 아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저희가 끝내는 게 먼저라서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여기다 그냥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가로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냥 써도 되겠죠, 얘는. 그래서 view 그 다음에 employee라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employee 소문자로 작성하세요. 앞에 view employee 하신 다음에 현재 입력받은 employee.id를 전달받는 애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레슨 어디 갔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view employee 이제 펑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스트로. 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또 다시 const 그 다음에 view employe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비게이트 사용하셔서 내비게이트 사용해 주시고, 내비게이트에서 아까쯤에 작업을 해놓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아이디 하나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백딕으로 사용할게요. 그래브 표현식으로 슬러시 그 다음에 view employee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id 이렇게 사용하시면 값이 제대로 전송이 되겠죠. 됐죠? 여기에 글자도 좀 바꿀게요. 상세로. 상세. btn으로 해놨거든요. 지금 상세로 좀 바꿉시다. 상세. 나중에 삭제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상세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요거는 앵커 태그, 요거는 링크 태그,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규칙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우터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라우터 만들러 가도록 하죠. 자, FCSS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시 여기다가 라우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 잡아주시고, 패스는 슬러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ew employe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시 쓰시고 이렇게 콜론 하시고 id 이렇게 하시면은 이 컴포넌트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먼트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블레스 해주시고 카라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꺽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employee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문법은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쪽에 전달하는 애가 이제 잘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view employee 이제 화면 구성할게요. 여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파람이 먼저 돼 있어야 되니까 파람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 이거 이동하는지만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사원 상세 조회라고 하나 합시다. 그래서 라우터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칠게요. 자, 되셨으면 화면에서 썼는데 저장을 안 눌렀나 보네요. 제가 저장을 안 눌렀네요. 제가 저장을 안 눌러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세 아무거나 해봅시다. 상세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홍길동으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지금 깜빡이는 거 보이세요? 잘 보세요. 링크로 했을 때는 얘가 안 깜빡거리죠. 여기를 보세요. 얘를 보세요. 근데 얘 누르시면 안 깜빡거리잖아. 얘. 근데 지금 링크로 누른 거 한번 보세요. 보시죠. 깜빡했다가 다시 로드되죠. 그래서 링크는 전체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것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뷰 인플로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짝 안 떴네요. 여기 오타나 가지고 안 떴었네요. 그래서 상세 조회라고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들 보시면 컴포넌트도 이렇게 제대로 뷰 인플로이가 갖고 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경고장 뜨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로케이션이 뭐가 하나 안 맞아요, 그죠? 오타나 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도 한번 봤습니다. 네, 리플래시해서 다시 로드 시켜놨어요. 그래도 컴포넌트 제대로 들어왔죠. 친절하죠. 네, 이름이 틀리면 이름이 틀리다고 말해서 뜨고 아주 잘 작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화면 구성할 거니까 후딱 구성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뭐예요? 이펙트. 마운트 객체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즈 에펙트 사용해서 서버 사이드 불러서 값 갖고 와서 어디다 담아요? 스테이트에 담고 스테이트에 담기면 화면에 뿌려준다. 이게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맵으로 돌리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이슨 맵으로 돌려야 되니까 맵으로 돌리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냥 하나만 뿌리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추석 처리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인플로이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무조건 파란부터 받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내부 이너 클래스? 이너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호이스팅이 동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파람이 있어야죠. 파람을 밑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파람을 밑에다 작성하시고 기능을 하시면 얘는 호이스팅이 안 돼요. 네. 당연하죠. 컨스트잖아. 네, 그래서 그 작업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언한다 위에다 하시는 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스트 하시고요. 얘는 생성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use param. use params라고 해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서 전달받은 ID, 아까쯤에 app.js에서 받은 요 떼댕 있죠? 요 떼댕 값이 여기에 담겨요, 자동으로. 네,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라우터.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저희가 뭘로도 할 수 있어요? 네, 프로포스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라우터에 요청된 주소에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 뭘 사용한다? use params,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는 값은 일단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빈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해주시고, 자, 여기는 한 번에 담으면 되니까 employee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set employee라고 만들어 주시고, 값 담아줘야 되니까 한 다음에 use state 내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초기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employee를 선언한 거고요. employee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 선언하고 이걸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초기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 해주시면은 객체만 만들어지고 처리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훅 사용하시면 되니까 use effect. 자, use effect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아이디는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나요? 인플로이 서비스를 안 만들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고 합시다. 유지 이펙트. 그래서 콘솔 로그로 그냥 하나 찍을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달받은 파람의 값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디 하나 찍어주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서비스 만들고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되셨죠? 자, 되셨으면 화면에서 첫 페이지 좀 들어가 볼까요? 차례대로 올게요.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콘솔 좀 켜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상세 버튼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전달된 값 1 뒤로 가셨다가 다시 이번에는 다른 거 여기 스마일 눌러볼게요. 전달된 값 5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들어가셔서 서비스에서 부르는 거 하나 해주면 되겠죠? 자, 눌러주시고 이름을 뭘로 할까? 자, cat 인플로이, 아우 다 엄청 많네요. 인플로이 그 다음에 id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플로이 ID 하나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리턴 해주시면 되고, 자 엑시오스 해주시면 되고, 점 하신 다음에 get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주소는 UI고요. 주소는 UI고, 그 다음에 그냥 컨캐티네이션 쓸게요. 컨캐티네이션 쓰시면 될 것 같고, 전달받은 파라미터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테스트하시피 이름은 제이슨을 받아올 거고요. 되셨죠? 그럼 얘를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상세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 서비스에서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get 인플로이 ID 해주시면 되고, 전달받은 ID 확인했으니까 전달해 주시고, then으로 값 갖고 오시고, 리스판스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콘솔 로그로 찍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친 다음에 res.data에다 담긴다고 했었죠. 프로미스 객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스테이트 객체인 여기다가 res 데이터를 담아 주셔서 저희가 컴포넌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되셨고요.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서 갑니다. 어디 갔냐? 자, 화면에서 됐고요. 으아!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계속 호출될 거예요. 왜냐면 유즈 이펙트 객체는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얘는 리플래시 되면서 계속 호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얘면은 무슨 의미입니다? 화면이 로드되면 한 번만 로드 되도록 빈 배열을 입력해 준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 계속 로드를 원한다면 넣지 않아도 된다. 되셨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장 누르시고 다시 한 번 더 화면에 들어가시면, 자 이거 지울게요. 콘솔죠. 자 지우시면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로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두 번 호출되는 거는 이게 배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스트릭트 모드잖아.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배포되면 한 번만 호출됩니다. 아 요게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배포가 안 되면 얘는 두 번 호출돼요.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모드를 바꾸셔도 되는데 또 삭제하면 나중에 배포하실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로. 그 다음에 스태틱에 담겼는지, 스테이트에 담겼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컴포넌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뷰 컴포넌트 들어가시면 여기 스테이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값도 들어왔으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 쓰기 싫어서 그냥 BL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div 하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거 그냥 사용할 겁니다. 클래스 네임 카드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에 하이픈 md 마이 6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offset은 md 똑같이 해주시고 3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개 지워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3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직원 상세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으로 텍스트 센터 접어주시면 됩니다. CSS니까. 자, 그 다음에 div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은 카드니까 카드 바디 잡아줘야 되겠죠.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값들 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폼으로 작성할게요. 클래스 네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폼 하이픈 그룹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g 라이트, 이거는 부트스트랩 5에만 있는 아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벨 하나 작성해 주시고, 라벨은 여기다가 퍼스트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스판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스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클래스는 폼 그룹이겠죠. 물론 이렇게 그냥 안 하셔도 돼요. 폼, 그 다음에 컨트롤이죠. 그룹이 아니라 컨트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은 이렇게 하시고, 위에서 받아온 인플로이의 점 id가 아니라 퍼스트 네임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게 3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3개 해주시면 되고, 라스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스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메일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디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어색하네. 자,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메일 아이디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보시면 이렇게 뿌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